학생들 많이 왔고 여기 또 학부모님들도 계시네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작년도에 수능 본 학생들이 얼마 될 것 같아요? N수생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바로 탁 튀어나와요. 역시 그런 거 좋습니다. 60만 명이에요. 자, 60만 명인데 올해 3월부터 전국에 있는 우선 고등학생들, 반수생들, N수생들 다 빼고 49만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서서히 이제 6월 모의평가부터 반수생 그리고 이제 N수생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쯤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확인해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먼저 거꾸로 3월을 봤기 때문에 이 학부모님들께 좀 편하도록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 우선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면 성적표에 보면 100분이라는 게 있어요. 100분이 알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건 아마 등급일 거예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등급이 좀 편할 겁니다. 뭐 1111 등급이면 뭐 굉장히 높은 대학을 간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이 좀 친해질 게 100분이라는 개념과 표준 점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탐구까지 합쳤을 때 100분이 평균을 내봤을 때 최상위권에서 보면 당연히 서울대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밑으로 쭉 가면서 자, 이제 인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인하대라든가 아니면 가톨릭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국립인천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면 좀 갈 수 있지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서서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자, 인문계 학생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인문계 학생들. 네, 인문계 학생들 우선 분명히 아직까지는 상위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국대를 좀 기준으로 잡자. 건국대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그 이상과 그 이하로 좀 나누면 조금 좋겠다. 이것은 건대가 뭐 굉장히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를 떠나서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인문계 학생들한테 좀 갈 수 있겠다. 여기 보면 한 92에서 한 93 보통 한 91, 2 정도의 평균 100분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성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탐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면 돼요.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기준점을 하나 건국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쭉 대학들이 나옵니다. 요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인서울이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인서울을 봤을 때는 보면 예를 들어서 명지로 잡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지를 잡고 혹은 가장 끝에 이제 한성대가 있긴 한데 이 두 대학들을 갖고 그 아래를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저도 여기 올 때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요즘은 1호선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요. 1호선 천안 부정역까지 봤을 때 최근은 보통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보면 호서대나 백석대까지도 이렇게 수도권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2시간 이내로 다 잡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보니까 65%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치를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3월 학력평가 성적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 한번 볼까요? 자, 이과 학생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이과 학생들. 예, 굉장히 많네요. 여학생들도 있고,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전국에 있는 의예과가 당연히 다 높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요. 다만 인문계랑 좀 달리 자연계 쪽에서의 점수가 보면 수능 평균이 조금 더 낮다라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과 쪽에서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민대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대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좀 잡으시면 기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밑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65%가 나오는데 수능 평균 100분위에서 강남대나 안양대, 성결대 특히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성결대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 65 이하, 한 63, 4 정도인데 이 정도 숫자를 여러분들이 갖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어요? 교재가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흰색. EBS가 답이다. 예, 갖고 있죠? 필기고 있죠?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서 교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저자가 바로 저예요. 제가 썼습니다. 물론 저 혼자 쓴 건 아닌데요. 제가 주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저자 직강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이 중에서 핵심이 뭐구나. 아주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문계에서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성적을 받으시면 이제 보통 생각하기 쉬운 국영수 그냥 100점 만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 집단에서의 상대 점수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표준 점수가 무엇이냐 보다는 우리 아이를 합쳤더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 480점이면
자연계에서는 표준 점수 470점이면 아, 인서울이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편하게 조금 더 보실 수 있겠다라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나는 정말 인서울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이 예를 들어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왜 인서울을 말씀드리냐면 올해 대학을 뽑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바로 인서울에서 뽑습니다. 한 7만 명 넘게 뽑아요. 그러니까 인서울을 놓치면 안 되겠다. 수시 몇 회? 6회. 정시 몇 회? 3회에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인서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하나 기준점들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저는 두 가지 뉴스를 갖고 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이슈. EBS 올해도 마찬가지로 몇 프로?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럼 올해가 간단하게 말하면 속칭 물수능이야 아니야 라는 것이 이제 관건을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막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어요. 저는 물수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학부모님들께서 보실 때 우리 아이들이 예측 가능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곳에서 바로 EBS 70%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핫 이슈는 저희 EBS 입시 뉴스에서 나왔는데 올해 수능 없이 수시에서 갈 수 있는 인원이 1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에요. 아, 우리 학생들 대단하죠. 10만 명. 그 10만 명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60만 중에 10만. 아, 우리 남학생들 벌써 이렇게 자신감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자, 그 10만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10만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하고 논술이에요. 근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EBS가 답이라고 합니다. EBS의 가장 최고의 강점은 수능이에요. 조금 전에 보다시피 수능이 70%잖아요. 그런데 뭐야 10만 명 이라고 돼 있죠. 그럼 그 10만 명의 숫자의 의미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0만 명을 갖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보통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합니다. 수시하고 정시, 그리고 수시는 6번을 9월 달에 쓰게 되어 있고 정시 3번 가나다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비교과, 논술, 특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속에서 우선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됐던 수시 6회를 9월 달에 한 번 쓰는 것이 올해도 연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N수생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작년에 해봤으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 현역 학생들은 이제 좀 낯설어져요. 공부도 근육이 있어요. 공부 근육이라는 게 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2학년 때까지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이제 와서 학력평가를 보고 이제 중간고사를 본다고 하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 거야? 라고 뒤죽박죽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늘 우리는 산에 오를 때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수능 최저가 필요하지 않는 학생이 1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제가 이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목표 대학이 있다면 수능을 보세요. 그게 1순위예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학부모님께도 마찬가지로 그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전국에 있는 60만 명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입시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눈에 다 띄니까 어떻게 될까요? 몰리죠.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논술 전형이 몰렸다고요. 논술만 잘 보면 된다구나. 기본이 30대 1입니다. 그런데 정작 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적어요. 특히 현역 학생들. 자, 누구나 눈에 띈 것을 기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10만 명 외에 다른 숫자를 갈 것이냐 라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10만 명 이외에 더 많은 숫자 12만 명 이상이 오히려 수능을 본다는 게 있습니다. 수시에서. 그리고 정시까지 합치면 더 많아요. 한 25만 명을 다 수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가 들어가요. 선생님도 있는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특히 현역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많이들 수시에서 낮췄어요. 내신에 맞춰서. 저도 사실 학생들이 빨리 붙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먼저 그래도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나름대로 수시에서 붙었으면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혹시 우리 현역 학생들을 혹여라도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안주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썼을 때 우리가 좀 도전적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이라고 속칭 말하는 상위권 대학들을 우리 현역 고3 학생들도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자. 무엇을 통해서?
EBS를 통해서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전적으로 우리가 수능으로 가자. 그리고 그 수능의 답은 EBS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아마 그래도 수시 6회로 가면 이제 많이들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갈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과 함께 제가 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이제 수능을 11월 12일 날 보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고3 학생들이 꼭 봐줄 거는 올해 일정과의 싸움이에요. 올해 허둥대면 여러분들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하게 알 것은 9월 2일이에요. 9월 2일 날 모의평가를 보는데 이 성적을 알 수가 없어요. 가채점만 알아요. 그쵸? 그리고 곧 어떻게 돼요? 7일이 지난 다음에 수시 6회를 써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우직하게 수능을 올릴 것이냐? 아니야. 다급하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될 것이냐? 라는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일정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일정에 맞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입시 전문가들이 다 짜준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 삶의 바로 최고 사령관이 될 수 있고 이 무대는 제 무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 조금 전에 보다시피 9월 2일 날에 모의평가를 보는데 거의 이 사설 모의고사 아니면 10월 달에 있을 학력평가 빼놓고는 평가원에서 보는 마지막 시험인데 9월 9일 날 원서 접수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작년보다 일정이 좀 더 빡빡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10만 명에 대해서 그 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을 보니까 36만 5천 명입니다. 이 밑에 보다시피 36만 5천 명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상대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60만이라고 보통 잡았죠. 그쵸? 올해 지금 3월 달에 보니까 49만이 받고 그 중에서 실제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36만 5천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지만 대입이라는 것은 정말 치열한 경쟁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거꾸로 말하면 23만 5천 명이 4년제 대학에 못 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아무 대학에는 안 가잖아요. 요즘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그쵸? 마음에 드는 대학을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다. 차라리 전문대를 갈 것인가? 인천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부천대가 있지 않습니까? 취직이 잘 되는 부천대가 있는데 그쵸? 그럼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죠. 국립인천대를 갈까? 아니면 가톨릭대를 갈까?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가지 변수를 갖고 전문대부터 시작해서 높게 보면 서울대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놓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인원 파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 여기서 5만 4천 명이 수능을 안 봐요. 그런데 정작 봤더니 14만 명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5만 4천을 빼면 대략 한 8만에서 9만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능을 보면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가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혹시 2학년 때까지 내신이 특히 2점대 방어율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손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풀어보시니까. 2점대 방어율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2점대 학생들이 과연 그 좋은 내신을 갖고 내가 오히려 낮춰야 될까? 그 2점대 내신을 갖고 내가 좀 더 좋은 데 갈 것인가? 라는 분기점이 가장 고민이 2점대 학생들이에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서울 했을 때 보면 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발표하는 수시에서의 평균을 보면 보통 한 2.45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평균이에요. 평균이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이 아니라 국영수 중에 2개, 사탐 이렇게 해서 걸쳐서 3개면 된다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홍대를 볼게요. 홍익대 같은 경우가 작년에 수시 평균을 보면 한 2.4에서 2.5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평균이에요. 실제로 들어간 경우는 학교마다 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높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수치만 보고 넣었다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즉 2점대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이 2점대 학생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서 문과 2점대 그리고 이과 2점대 그래서 이걸 갖고 좀 더 중간고사 때 치고 올라갈 학생들 1점대를 향하여 한번 도전해 볼 학생이라면 저는 차라리 수능 공부를 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겠어요. 낮추지 않겠어요. 저라면.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6만 7천 명인데 이 중에 한 4만 명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자, 제가 뒤에 분에 조금 더 빠르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는 또 하나 교대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특징 중에 하나는 교대가 놀랍게도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체제를 폐지한 경우가 있어요. 경인교대 대표적으로, 춘천교대, 광주교대. 교대가 원래는 수능체제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경인교대가 올해 수능체제가 없어요. 그러면 경인교대에서 예를 들어서 내신에서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초반 학생들이 분명히 노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알게 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갖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야 돼요. 자기소개서 미리 써본 학생 손 들어보세요. 자기소개서. 그쵸. 네, 지금 숫자가 한 5명이 안 되는데 그래요. 자기소개서를 9월 가서 쓰게 되고 자기소개서를 8월 가서 쓰게 되면 그 가장 중요한 정말 피땀 흘려서 수능 올려야 될 때를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단순하게 나와 있는 일정 속에 뭔가 미미한 싸움들이 있어요. 정말 그 미미한 수싸움에서 우리 학생들이 해내야 돼요. 그리고 미미한 수싸움에서 도와줘야 돼요. 바로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들이 아마 서류 생각할 건데.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하고 실기하고 이제 기타까지 포함해서 봤더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24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를 봤더니 1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간단하게 말하면 정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12만 명이에요. 그렇죠? 이걸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수시에서 24만 명은 예정된 인원이에요. 여기서 동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을 포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수시 인원이 정시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기준이 미달된다 그러면 이 정시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서 상담했던 경우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4월 되니까 봄바람을 맞아요. 학생들도 봄바람 맞습니다. 선생님, 수시에서요 10명을 뽑는데요 2명밖에 안 뽑아요. 아니 10명을 뽑는데 2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인기가 없어서. 그러면 저는 당연히 되는 거죠. 이런 학생들이 등장해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도 이제 봄바람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행수가 없을까를 노리게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학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미달됐어요. 그런데 그 학생의 기준이 안 돼요. 그럼 그냥 정시로 넘겨버리면 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행보다는 일정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인원수를 갖고 한번 가봅시다. 가보니까 작년부터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의학 계열에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의학 전문대 이 대학원이 아니라 이 학부로 좀 많이 내려온 인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시 지역 인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에 가면서 고등학교 가면서 혹여라도 지방의 인재들,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혹시라도 놓칠까봐 꼭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 이것도 하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시에 가서 제가 이제 빠르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통 말할 때 올해는 작년보다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이 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흥분해갖고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고 했는데 정말 학생부 교과는 교과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특히 1점대 방어율을 갖고 있는 학생도 서울대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볼 부분은 반영 비율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반영 비율을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2학년 때까지 성적을 갖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과학이 들어간 경우예요. 빨리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학년 때까지의 국어, 영어, 수학, 특히 사회 같은 경우 그러면서 반영 교과를 좀 살펴야 되겠다. 다만 대학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인천대 있죠? 인천대는 전 과목 안 써요.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과만 반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녹색 창이나 주황색 창 바로 쳐야 돼요. 인천대 입학처라고 딱 치시면 바로 나와요. 그럼 바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모집 요강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저희 EBS로 들어오세요. EBS에 들어오시면 EBS 맨 위에 입시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왼쪽에 쫙 입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뜹니다. 저희 EBS에서 강의 서비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체 각 대학들의 모집 요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누르시거나 서울 누르시거나 인천 누르신 다음에 인천대 바로바로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특히 국립인천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 10만이라는 것보다 어떤 대학에서 우리 아이가 가려는 어떤 대학에서 이제 과연 그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그럼 여러분들 손가락 한번 해봅시다. 자, 3 펴보세요. 3. 제가요 지지난주까지는 5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3이에요. 따라보세요. 다 같이. 목표 대학.
예, 이제 목표 대학을 3개로 줄여야 돼요. 목표 대학을 줄이고 목표 대학을 3가지를 가지시고 이 3가지를 갖고 그 대학들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는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작년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립 인천대냐 아니면 가톨릭대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여대를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갖고 이제 진지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무턱대고 내신, 무턱대고 수능 이게 아니라 이제는 목표 대학 몇 개? 3개. 3가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봐야 되겠다. 미리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생부 100%라고 해서 여기 보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없는 대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양대는 작년부터 파격적으로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에서 마찬가지고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없애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명지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가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의외로 비교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과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느낌이 뭐냐면 종합전형 같은 교과 전형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보통 교과 전형을 나누고 종합전형을 나누지만 상당히 좀 비교할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도 올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뀐 대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대학인 것 같아요? 외대예요. 외대 에세이가 있었는데 에세이 없어졌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일본어 잘하는 학생들, 중국어 잘하는 학생들 이제는 에세이가 없어요. 오히려 종합전형이에요. 내신이 뛰어난 학생이나 학생부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외대 어학특기자를 전형을 도전할 수 있어요. 바뀌었어요. 이런 흐름들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좀 있다. 그래서 비교과가 30% 들어가는 경우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신 떨어지면 종합전형, 내신 좋으면 교과전형 이거는 우선 첫 번째 기본인데 거기서 좀 더 강론으로 갔을 때 조금 전에 봤다시피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조금은 더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대학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이해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또 다른 게 나타납니다. 교과전형인데 내신이면 되지 않나? 뭐지? 면접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면접? 종합전형 아니야? 아니에요. 특히 이러면서 상당히 치고 나간 대학이 국민대예요. 국민대는 교과 성적 우수 잘하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까 2단계 가서는 면접이 30%예요. 여기서 별거 아닌데 숫자가 중요합니다. 6배수예요. 보통은 3배수를 뽑아요. 근데 6배수예요. 6배수죠. 기회주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아주 촘촘하게 내신의 절대적 파워보다는 뭐란 얘기예요? 6배수니까 면접이 있네? 이런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여기 학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도 우리 아이들을 특히 현역 학생들은요. 자기소개를 희한하게도 참 못 써요. 말은 더 못해요. 네, 말은 더 못해요. 정말 인문계 학생들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슬퍼요. 차라리 놀랍게도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고대 논술의 수학이 70%인데요. 차라리 그걸 더 편해해요.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접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현역 학생들은 1단계만 통과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교과 전형인데 뭔가 좀 달라지네? 그쵸?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야 돼요. 특히 우리 학생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교과라고 해서 이번 아예 또 서류가 등장합니다. 서류 보세요. 이것도 계속해서 종합전형 같은 게 나타나죠. 동덕여대, 아주대, 연세대. 특히 이 부분이 바로 연세대예요. 연세대는 사실은 교과 전형이지만 상위권에서 어떻게 보면 종합전형과 같은 전형을 만들어놨어요. 쪼갠 거죠. 결국에는 학생부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자, 여기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인천대도 보면 꼭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보셔야 돼요. 이게 전형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INU 차세대 리더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셔서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목표 대학 몇 개? 3개. 3개 대학에서 인원수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때 쉬는 시간 때 이럴 때 나 심심한데 뭐하지? 머리가 아픈데 염단해온데 좀 뭐하지? 좀 스트레스 이럴 때 모집 요강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의외로 이것 봐라. 2개 합 7인데도 있네. 안양대. 그쵸? 지역에 있는데 보니까 2개인데 합 7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이 쉽다면서.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 대학을 보니까요. 여기서 써놓은 거는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만 명이라는 숫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위권이라면 수능 최저가 있구나. 그런데 수도권부터 내려가면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나타나네. 그쵸?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정말 좋은 내신, 자 여기서부터 이제 3점대하고 4점대 내신인 학생들까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내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대고 사회 합쳐보니까 내신이 괜찮은데 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거죠. 내 좋은 내신 2점대 그리고 가능성 있는 3점대 갖고 낮출까?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수시에서 덜컥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뭘 놓치냐면 수능을 놓쳐요. 수능을 놓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보면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올해 탐구가 그러니까 탐구가 2개가 아니라 1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영수 중에서 뭐 탐구 하나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쉬운 수능인데 탐구가 하나면 돼? 특히 이과 학생들 작년과 올해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보는 게 EBS 연계 70%가 지켜져요. 쉬운 수능이에요. 그럼 승부가 어디서 나요? 사과탐이죠. 그쵸? 영어는 특히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사교육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어를 최대한 쉽게 내려고 해요. 다만 EBS 지문에 대한 변형은 나타날 건데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타나요. 수포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갑자기 고개된 학생들 수포자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것은 사과탐에서 승부가 갈린다. 특히 이과 특히 자연계 학생들 1등급이 쉽게 안 나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좀 쉬운 사과탐 하나 하면 되네? 되죠. 그랬더니 대학이 높아지네? 이런 부분이에요. 자, 수능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 열립니다. 정시3회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재미난 하나의 자료를 볼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때문에 떨어졌겠지. 아니에요. 보세요. 뭐 때문에 떨어졌죠? 수능이죠. 그래서 EBS가 답인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보면 교과와 비교과로 나눈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같은 경우가 들어가죠. 네, 의외로요. 심지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한 일선의 현장 계신 선생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일반계 고등학교 평범한 일반 학생한테는 정말 함정이다. 자기소개서를 언제 준비하고 면접 준비를 언제 하냐. 1단계 합격해도 결국엔 떨어진다. 차라리 걔가 수능 준비를 했다라면 라고 자괴감 섞인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숫자로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 학생이 그냥 평범한 그냥 학생이 갈 수 있는 인원수는 확 줄었어요. 더 줄었어요. 오히려 대학들은 다양한 인재라고 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역 인재를 포함해서.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작년보다 불리한 게 또 올해이기도 합니다. 왜? 뭔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함정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분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하네? 이렇게 좀 느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 다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본에 A, B, C가 있으면 역발상으로 D를 한번 생각해 볼 분도 있겠다. 그 다음 또 하나 수싸움인데 누구나 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설프게 서류 준비하고 어설프게 자기소개서 써왔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남들 좋은 일만 시킨단 말이에요. 종합전형을 여러분들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긴 쓰되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은 서류 그 다음에 면접이 있다. 다만 서류 100%도 있네요. 그렇죠?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탐구형 같은 경우에 보면 서류로 끝나요. 면접이 없네? 그쵸? 여러분들에게 맞는 대학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종합전형은 고교 유형별 유불리가 없는데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게 함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까 일괄 합산 전형이라는 게 나타나죠. 자,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서류하고 면접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천대가 이제 올해 신설됐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 보니까 새로 신설돼서 학생부 70에 서류 30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 여대 하나 볼까요? 덕성여대 보면 교과 40에 더 뭐가 많아요? 서류 60인 경우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 대학에서의 여러 가지 전략들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교과 전형 같은 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보면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쫙 나와요. 이 대학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딱 느낌도 뭐죠? 상위권 대학이네. 그쵸? 상위권 대학에서는 분명히 면접이 있구나. 심지어 수능 체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류 제출 대학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대학들이 이렇게 몰려있죠. 그쵸? 그러면서 안양대가 딱 눈에 띄죠. 안양대 같은 경우에서도 보니까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다른 서류들,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자기소개서를 미리 좀 준비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전 미리 말씀드릴게요. 언제 쓰면 될까요? 8월에 쓸까요? 여러분 언제 쓰면은 좀 편안하게 시간이 좀 걸려도 좀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5월이에요. 5월. 5월이죠. 5월 때 고3들 다 놀아요. 여러분들 안 놀면 되는 거야. 그쵸? 예, 5월이에요. 5월. 5월 잡으세요. 5월에 최고의 봄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도 끝났어요. 까짓 거 좀 놀자. 어린날도 있는데. 아니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 봄방학 같은 느낌의 굉장히 좀 쉬는 날이 많은 경우도 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역발상으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소개서 써야죠. 그쵸? 예. 아니면 뭐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할까요? 사과탐 중에 하나를 잡아요. 사과탐 중에 하나를 잡으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요구한다라는 것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특히 보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대 같은 경우에서도 등장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없는 대학들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그 다음에 서강대, 그 다음에 쭉 뭐 서울대도 그렇고요. 그런데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가 이러면서 많이 몰리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을 때 과연 이쪽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봤더니 면접이 결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도 잘 보셔야 돼요. 대학에서 이제 막 팜플렛이 나와요. 팜플렛이 막 하고 학교 자랑을 하는데 어떤 대학인지 보면은 심지어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은 상당히 낮은데 뭐 한 4, 5등급인데 이 학생이 지금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 단 현혹되면 안 된다. 분명히 또 다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 면접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근데 면접 준비를 실제로 거의 제가 알기로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내신 낮은 학생이 거기 들어갔다? 그럼 나도 되겠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올해 신설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톨릭대예요. 가톨릭대 지역균형이 있죠? 그쵸? 네, 가톨릭대에 있습니다. 가톨릭대가 굉장히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쵸? 최근에 저기 의대도 인수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가톨릭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선배가 그랬어요. 이 학생이 국립인천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똑같이 정시에서 가군이에요. 이 학생이 이제 수시에서 다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이제 인천대냐 가톨릭대냐 갔는데 이 학생이 원했던 학과가 굉장히 좋은 학과였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국립인천대보다 가톨릭대가 좀 더 높았어요. 근데 학생들은 당연히 어디로 몰리겠어요? 국립인천대로 몰리겠죠. 이러면서 이 학생이 역발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오히려 상향 도전을 해본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다고 하면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서 꼼꼼히 보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도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면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에서도 큰 스승 인재라고 해서 서서히 이제 교원대나 교대 같은 경우에서도 종합전형을 열고 있다. 아까 제가 경인교대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가 없다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도대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지? 라고 했는데 기본이 이 세 가지예요. 기본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를 갖고 써야 되겠는데요. 이 세 가지 안에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건 전공 적합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를 가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자유반을 시켰더니 한 학생이 3번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고민하다가 3번을 내가 학력평가 모의고사 볼 때 수정 테이프 빌려줬다. 나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너무 약해. 그게 너무 약하고 그 다른 애들도 그냥 수정 테이프 빌릴 수 있잖아. 그럼 선생님 저 보건실에 애 데려간 것 좀 쓸까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안 된 게 3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과라고 써 있어요? 비교과로 써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 학과에 우리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애니?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각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좀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봉사 활동을 했거나 그 속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인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니까 전공 적합도에 맞춰서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쓸 게 없어요. 수정 테이프나 보건실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갈등 관리가 있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갈등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갈등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갈등이라는 여러 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수능 때문에 친구하고 라이벌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겠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갈 것이냐.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수능 교사가 되어주면 제일 좋아요. 수능 교사가 되면 여러분 중에서 분명히 사과탐 잘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과탐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주면 되죠. 그쵸? 반대로 그 학생한테 뭔가를 받으면 되죠. 야, 내가 영단어 여기 정말로 힘든데 맨날 영단어 10개는 네가 좀 관리해줘. 예를 들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차이는 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다시피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몇 번이에요? 글자 수 몇 번? 2번. 그쵸? 1500자. 한번 보여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 대학에서 정말 뽑아가고 싶은 그런 학생인 걸 보여줘 이런 거죠. 보여줘. 심지어 학교장님이 허락을 받았으면 외부 활동도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죠. 내가 그 대학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사학과를 가기 위해서 제가 박물관 자원봉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요. 답사도 가고요. 뭔가 보여달라고요. 심리학과를 가기 위해서 제가 심리학 원서도 받고요. 심리학 콘서트도 갔고요. 심지어 뭐 예를 들어 정신과에도 심리학과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달라고요. 보여주세요. 이과 학생들 로봇 보여주세요. 실험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에피소드처럼 이야기식으로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다만 주르륵 나열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다 이미 학생부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에서 여러분들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교과 성적부터 시작해서 포트폴리오까지 쭉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 종합 전형에서도 첫 번째로는 교과를 분명히 본다. 이 학생이 우리 대학 왔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정말 잘할까? 이런 걸 뽑는다는 거예요. 특히 교과 성적이 낮아도 여러분들 중에서 뭐 4, 5등급인데도 높은 대학을 갔다는 건 뭐냐면 전공 관련 교과의 성취도라든가 성적의 추이예요. 아, 이 녀석 노력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물론 학생부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학생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서류 때문에, 면접 때문에 놀랍게도 뭐죠? 수능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내신 정말 중요합니다. 내신 관리 해야 되죠. 그렇죠? 내신이 받쳐줘야지 우리가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우리가 쓰는데 수능을 놓고 가라고요. 수능을 늘 언제든지 1순위를 놓고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달리 이렇게 도망갈 구멍을 찾다 보면 오히려 그 구멍들은 다른 사람들 다 몰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선 특히 보통 열정을 원하죠. 그 열정은 여기 있다시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탐구활동이 우선 학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 학생 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돋보이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라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반 학생인데 내신이 2에서 3등급이에요. 전 교과 전형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교과 전형으로 가고 교과 전형 중심으로 가는데 수능을 하면서 수능이 돼서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높게 쓰고 수능이 안 될 것 같으면 교과 전형에서 좀 더 내신에 맞춰서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자, 논술 위주입니다. 논술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만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논술이 좀 논술다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반영 비율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논술이 좀 논술답게 학생부가 이렇게 많냐, 논술 중심으로 가자라는 대학들이 상당히 몰려 있는 모습들. 특히 이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노림수가 인하될 거예요. 아마 인하대 논술이기 때문에 60%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 논술이 50% 정도인 아주대,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논술을 해서 좀 준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다만 내신도 안 되고 논술도 안 되는 학생이 논술을 막 사교육을 통해서 학원을 가고 막 그래서 갑자기 논술이 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은 내신과 수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재미난 게 이제 고대가 45에서 60%예요. 보면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정말로 최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런데 탑 클래스가 되는데 MMO에서 서울대나 연대를 걸치게 MMO 학생들 중에서는 특히 문과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문과 학생들 중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도 잘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학생들을 보면 수학이 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희한하게도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에 보면 오히려 국어하고 영어가 떨어지고 수학이 잘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대 논술은 무조건 하나 쓰고 가라. 여기가 수리가 70%, 인문 논술이 30%거든요. 의외로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 학생들이 의외로 나름대로 선전한 경우가 고대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아주대도 보니까 논술 비율이 작년보다 늘었죠. 한번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서서히 내신이 좀 좋은 학생들은 이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분명히 논술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자, 요렇게 보면 없는 대학들이 있죠.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건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이 정도라고 한다면 논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저는 차라리 건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기 추천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이 차라리 낫겠다. 두 가지만 비교한다라면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에서 탐구 한 과목만 적용하는 대학들이 분명히 나타나죠. 인하대와 가톨릭대. 이거 수능? 그러면 탐구. 야, 그러면 역시 탐구하면 EBS니까 라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도 함께 EBS 70% 함께 갈 수 있겠다. 더더군다나 사과탐은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만 보면 되잖아요.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6월 달에 평가원에서 이제 EBS 연기가 시작됩니다. 6월 모의평가 때는 뭐만 들어가요? 수능 특강만 들어가요. 수능 완성 안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계속해서 보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논술은 학생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많이들 넣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20대 1은 기본이고 거의 30대 1 이상, 뭐 심지어는 55대 1 같은 경우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작년에 이제 언론을 통하여 한양대하고 중대 논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수능 체제가 있고 한쪽은 수능 체제가 없었는데 한양대가 그래서 굉장히 저조했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저조해도 44대 1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학부모님들께 신문이나 뉴스에서 교육 관련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늘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학부모님들께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면 작년에 한양대가 뭐 논술이 그렇게 뭐 세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중대에 비교해서 그랬을 뿐이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보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긴 받아들일 때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논술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죠? 수능이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6월 모의평까지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적성검사 낫겠다라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수능에서 한 5등급 정도밖에 안 나온 학생들 정말 이거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성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대학들이 적어요. 특히 이 적성검사계의 거의 서울대라고 알려졌던 가천대 같은 경우가 아까 보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기면서 오히려 인원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고요. 거꾸로 고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우수 학생들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에요. 선생님 제자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었다 깨나도요. 국어 영어가 인문계인데 그냥 5등급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학생이 수학만은 열심히 해서 딱 한 번 2등급 나왔고 대부분 3, 4로 깔았어요. 그 학생한테 적성시켰어요. 돼요. 그런 경우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결대라든가 수원대라든가 그리고
저는 한신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한신대를 여러분들이 특히 한신대를 좀 이 적성에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정말 수능 해도 정말 5등급밖에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수도권에서 적성으로 승부를 걸어도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능 최저가 붙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기자 전형인데요. 특기자는 어학 특기자라든가 뭐 체육 특기자라든가 특기자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대처럼 어학 특기자인데 실제로 특기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어학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에 아니면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고 어학 특기자라고 해서 나랑 상관이 없겠지라고 해서 버리지 마라. 한 번은 확인해 보라라는 거예요. 의외로 이 속에도 보면 인원수에 보면 대부분을 이렇게 낮춰드리고 있지만 의외로 늘어나고 있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어학 특기자 전형인데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아? 라는 부분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막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수시하고 정시고 우리 애가 좀 내신이 좀 좋긴 한데 수능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좀 낮춰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좀 들어봤더니까 좀 다르네 이런 거죠.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에겐 분명히 두 장의 카드가 있는 거죠.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시냐 정시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성적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재수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은 좀 더 끌어올리자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의 상위권 대학이라는 그 중상위권 대학들을 너무 우리가 지레 짐작으로 낮추지 말자는 얘기예요. 물론 해당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답은 있다고요. 왜?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EBS 연기율 70%이기 때문에. 쉬운 수능이에요. 그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돼요. 도전적으로. 그쵸? 여러분들이 늘 바라만 봤잖아요. 아이돌 스타 바라만 보고, 그쵸? 남학생들 맨날 스포츠 바라만 봤잖아요. 프로야구 바라만 보고 축구 바라만 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삶의 주인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라고요. 우선순위를 잡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답은 바로 여러분들 앞에 다 나눠드렸어요. 누가 그 일정만큼 현명하게 움직이냐 이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EBS가 답이다라고 해서 답은 드렸습니다. 이제부터의 몫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쵸? 다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우선순위를 매기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예요. 나를 먼저 아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대학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표대학 몇 개? 이젠 3개. 이제 조금 서서 이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은 남보다 한 발짝 앞서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올해 정말 여러분이 삶의 주인공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It's up to me whenever you call.